과세 주체, 과세권자예요. 아까 다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자, 종류만 알면 돼요. 국가. 국가가 과세 주체잖아. 국세. 국세는 국가가 주인이라고요. 국가가. 그럼 국세는 국가니까 어디에다 세금을 낸다? 주소지. 주소지 담당이 뭐다? 관할 세무서에 돈을 내는 거예요. 국가 옆에 주소지. 그리고 지방세는 주소지가 아니라 아까 어디로? 소재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죠? 아까 납세지. 항상 국가는 어디다 납세지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에 따라 달라진다. 힘센 자는 누가 주인이다? 취득세. 힘이 약한 자는 누가 주인이다?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양쪽에 걸쳐 있죠? 두 글자로 줄여서 뭐다? 도고세. 도고. 자, 넘어가죠? 넘어가. 자, 과세 요건 나왔다. 자,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 네 가지. 과세 요건 나왔잖아. 세금을 과세할 때 법률에 정한 요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지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첫 번째 뭐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나왔잖아. 과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물건. 세금을 과세할 때 물건. 과세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 객체. 자, 그래서 조세의 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등을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한다.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세법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제가 약자로 적었죠?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 2주 동안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 취는 뭐다? 취득세. 등은 등록면허세. 재는 재산세. 종은 종합부동산세. 양은 양도소득세. 자, 그럼 잘 봐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취득하는 행위,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를 대상으로 할까요? 재산. 양도소득세는 벌어야 세금 내는 거죠?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소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박스에 소득이라고 찍혀 있잖아. 그 다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를 대상으로 하나? 재산. 그 다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과로. 소유권 관련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 아닌 거는 뭐다? 등록면허세 낸다 그랬죠? 그래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그럼 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강론 파트에서 배우겠죠?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등기등록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강론에서 배운다고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왜 내는 거야? 재산이 있어야 내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벌어야 내는 거죠?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그럼 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 강론 파트에서 배우겠죠? 이거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납세자.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납세자. 납세자 나와 있죠? 납세자.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그리고 납세자는 두 가지로 나눠요. 납세자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뭐가 있다?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 뭘로 나눈다? 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 괄호가 뭐라고 찍혀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자. 똑같은 용어예요. 이렇게. 박스 거기.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연대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납세 보증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박스가. 자, 칠판 한번 봐요. 납세 의무자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개. 이게 뭐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돈을 내는 거야. 그러나 이해는 뭐야? 내가 부담하죠? 납부는 제3자가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원천징수 의무자. 여러분들 다 겪어봤잖아요. 이거 월급날 세금 떼고 주죠. 월급날 세금을 누가 떼요? 회사가. 회사가 띈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해 주는 거고, 유예는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럼 잘 봐요. 자,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잘 들어요. 납세 의무자 속에는 본래, 연대, 제2차 납세 보증인 징수 의무자가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징수 의무자는 따로 규정이에요. 따로 규정.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본래의 납세,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밑에 나왔잖아. 제일 아래 나와 있죠? 제일 아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 괄호. 취득하면 누가 내는 거야? 취득자. 괄호. 취득자가 내. 등기 칠 때는 누가 내는 거야? 등기 권리자가 내는 거야. 제일 아래 괄호 찾았어요? 재산을 갖고 있으면 누가 세금 내는 거야? 재산 소유자. 팔았을 때는 누가 내는 거야? 소득을 얻은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근데 적혀 있는데 이분은 왜 뭘 적지 거기다? 예? 그냥 밑줄만 쭉쭉 그으면 되잖아. 그대로 설명했잖아요. 취득하면 취득자가 내는 거고. 찬찬히.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연대 별 하나 딱 붙여. 출제되면 연대 납세 의무자가 나와. 연대. 자, 칠판 봐요. 연대는 잘 봐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뭐다? 동등 관계야.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동등 관계는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거야. 전부.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라 그래.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보면 하나의 납세 의무자에서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밑줄 그어 전액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밑줄 그어 공동 의무. 자, 뭔 뜻이다? 여기 봐.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뭐다? 전액을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연대 보증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대 보증을 못 쓰게끔 부부는 대부분 재산이 있으면 공동명의를 해놓잖아. 여러분들도 다 집이 있는 분은 공동명의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나 의심이 되면 절대 공동명의 안 해줘. 믿으면 공동명의를 해줘. 자, 그 다음 제2차 납세 의무자.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자, 칠판 봐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서 여기 보세요.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또는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해. 세금이.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해. 이랬을 때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대신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제2차라 그래. 나와 있잖아 거기.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납세자의 밑줄 그어 가름하여 대신하여. 세금 낼 능력이 없어. 가름하여. 이거를 한글로 풀면 대신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본래의 납세 의무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세액 등이 부족한 경우 밑줄 그어 부족한 경우 이를 책임을 지는 자를 제2차라 그래요.
그럼 여기 봐요. 제2차는 뭐다?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해요. 그럼 본래의 납세무자를 어떻게 한다? 대신하여 납부 의무를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제2차. 그럼 연대가 무서운 거야? 제2차가 무서운 거야? 뭐가 무서워? 연대가 무섭잖아. 제2차보다는. 연대는 처음부터 함께 책임을 지는 자요. 그러나 제2차는 처음부터 책임 안 져.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만 책임을 지는 자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밑에는 필요 없고 넘어가요. 4번 나왔네요. 동그라미 4번. 납세보증인. 글자 그대로 세금 납부를 보증선 자. 납세보증인. 보증한 자. 세금 납부 등을 보증한 자를 뭐라 그런다? 납세보증인.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징수의무자 나왔다. 2번 징수의무자 나왔잖아. 괄호에서 적어요. 징수의무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원천 징수의무자. 똑같은 거예요. 자, 양괄호 2번. 징수의무자란 세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밑줄고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말한다. 그래서 국세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의무자라고 얘기한다.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원천징수는 뭐가 있을까요? 월급날 세금 띄고 주잖아. 근로소득세. 월급날 세금 띄고 주잖아. 제3자가 띄어서 대신 납부해 주는 자죠. 그리고 특별징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지방소득세. 양도세 낼 때 또는 종합소득세 낼 때 10% 같이 내주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뭐가 어떤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세. 특별징수는 무슨 세금이 있다? 지방소득세 10%. 자,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누가 걷어주는 거예요? 돈을 누가 걷어? 세금을. 징수 편의가 있는 자. 걷어서 징수는 걷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보는 거야 지금? 2번을 봐야지. 징수 의무자. 징수. 돈을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 징수. 그래서 누가 걷어줘?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은 다음에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월급날 근로소득세를 떼지 회사가 대신 걷어주잖아. 그래도 대신 납부하고. 그 다음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낼 때는 특별징수. 뭐를 특별징수한다?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를 특별히 걷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와 이해의 다른 점은 뭐예요? 이해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이해는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속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다음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격이 다른 거요.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연대. 시험은 연대만 나와. 함께 책임을 지는 거 처음부터. 자, 그 다음 3번 과세표준. 자, 3번 과세표준 들어가요. 양괄호 3번 과세표준. 자,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아까?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다 설명한 거요. 자, 그럼 잘 봐요. 잘 보라고요. 과세표준. 그 다음 곱하기 뭐가 있어?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세금 액수가. 자, 주목. 왜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자,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한다.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금액.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종가세야 종가세. 종가세. 그럼 잘 봐요. 이거 세율이 뭐다? 세부담률. 잘 봐요. 종가세는 뭐를 곱해야 된다? 퍼센트. 비율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 퍼센트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정하게 곱해. 일정하게 비율을 곱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일정하지 않고 변동되게 곱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그래야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온다. 비율을 곱해야 나와. 그 다음 수량. 수량으로 정하면 종량세죠? 종량세는 퍼센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곱해야 돼? 금액. 금액을 곱해야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뭔 뜻이다? 과세표준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그리고 변동되게 퍼센트를 곱하면 누진세율. 그래서 이 퍼센트는 누가 만들어?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그래서 법에서 정해져 있다. 정율세율이라 그래. 율이 정해져 있다. 율이 정해져 있다. 정율. 그럼 율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세율 나왔네. 자, 세율 4번.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해서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비율이나 금액을 말하죠? 비율은 퍼센트. 이러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표시에 단위 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럼 1번 세율의 표시단에 따라 1번 무슨 세율?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잖아. 정률세율. 정률세율은 퍼센트예요. 그래서 퍼센트는 100분비 또는 1000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을 말한다. 퍼센트는 100분비 또는 1000분비로 표시된다. 막 곱하는 게 아니죠. 율이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 정률세율. 정률세율 봤어요? 자, 오른쪽 이제 뭐가 나왔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 화폐 단위 원으로 표시되는 세율이다. 종량세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자, 여기 보자고요. 이 금액을 뭐라 그래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아까 우리 뭐 배웠어? 등록면허세 할 때 말소등기 할 때는 매 1건당 얼마를 곱한다? 6,000원. 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죠? 이 6,000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래서 말소등기 할 때는 건수를 곱해야 돼요. 건수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 그래서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세액이 나와? 이게 정액세율이잖아. 금액이니까. 그죠? 그럼 종가세는 뭐를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율. 그래야 세액이 나오잖아.
그러나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금액, 정액세율을 곱해야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볼까요? 두부 사러 갔어. 두부 사러 갈 때 슈퍼 아저씨 보고 뭐라 그래요? 두부 한 모 주세요. 두부 한 모로 표시하잖아. 한 모는 가격이 아니죠? 종량세잖아. 한 모에 얼마? 3,000원. 이게 무슨 세율이야?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두부 한 모에 얼마 내는 거야? 돈 3,000원. 그럼 수량에는 금액을 곱해야 돼요. 책 살 때, 학원 책 살 때 한 권 주세요. 한 권 종량세잖아. 얼마 곱해야 돼? 세율은 6,000원. 그럼 세금은 얼마 나와? 6,000원. 그럼 책 살 때 한 권, 한 권에 몇 퍼센트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자, 이제 방안에 여기 봐. 가격에는 뭐를 곱해? 비율. 수량에는 뭐를 곱해? 금액.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요. 한 건당 2% 그러면 안 되잖아.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세액이. 그래서 가격에는 율을 곱하고 수량에는 뭐를 곱해야 한다? 금액. 막 곱하는 게 아니죠.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는 이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비례세율 나왔네. 2번 비례자 정액세율 위에 봐. 자,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미출거. 말소등기할 때는 얼마를 곱한다? 6,000원. 이 6,000원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그 다음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 자, 비례세율 나와 있죠? 자, 과세표준의 크기와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에 미칠거.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비례세율이라 그래. 일정하게 곱하면 무슨 세율이라 그래? 비례세율. 그 다음 나머지 2번 봐요. 누진세율. 누진세율 나왔잖아. 그래서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 즉 변동되게 곱하는 거죠. 높아지는 세율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건 알겠죠? 수량에는 뭐를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와? 뭐를 곱해야? 금액.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종가세는 비율을 곱해야 돼요.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그럼 율을 곱하는 방법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용어 정리예요. 그럼 뭔 뜻인지 잘 봐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뭔 뜻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이해만 하면 돼.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고요. 세율이야 10%, 20%, 30%, 1억, 2억, 3억. 얘는 과세표준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율. 얘는 과세표준이 되겠죠. 지금 뭐를 설명한다? 종가세. 가격을 설명하는 거야. 퍼센트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일 때는 몇 프로 곱한다? 10%. 2억일 때는 몇 프로 곱한다? 2억일 때는 몇 프로 곱해? 20%. 3억일 때는 몇 프로 곱한다? 30%. 잘 봐요. 과세표준이 증가될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있죠? 과세표준이
증가될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12 이런 거 그래프로 그럼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변동되게 세율을 곱하고 있잖아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요. 과세표준이 증가될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과세표준이 초과될수록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 과세표준이 1억일 때, 2억일 때 다르죠? 자, 그 다음 비례세율. 비례세율은 뭐냐? 똑같아, 원리가. 똑같다고요. 똑같아. 숫자는 똑같아 가정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은 뭐다? 이렇게 일정하게 곱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10, 20, 30, 뭐 1억, 2억 똑같아. 3억. 일정하게 곱해. 20% 이렇게. 20%. 자, 칠판 봐요. 1억일 때도 몇 프로 곱해? 20%. 2억일 때도 몇 프로 곱해? 20%. 3억일 때도 몇 프로 곱해? 20%. 그래서 과세표준이 크기와는 관계없이 세율을 20% 일정하게 곱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을까요?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어?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든 거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럼 이해는 뭐야?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공평하지가 않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역으로 가 세율이.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 그래. 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자는 불리하지. 그죠?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똑같이 곱하잖아, 세율을. 그래서 역으로 간다.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 그래.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설명한 거예요. 누진세율은 왜 만들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서 뺏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소득이 높든 낮든 적든 크든 일정하게 곱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불리해. 이런 거를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라 그래. 역으로 간다 이거죠. 올라가지 않고. 자, 그래서 31쪽 나와 있죠? 그 박스 봐요. 박스. 밑에 제일 박스. 자, 취득세는 무슨 세율만 써? 비례세율. 강론에서 배워야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만 써. 역진성 있는 세율이야.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써. 재산세는 둘 다 써요. 종부세는 무슨 세율만 써? 누진세율. 양도소득세도 둘 다 써. 이거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배운다? 강론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까지 배웠네. 자, 32쪽. 32쪽 보자고요. 폈어요? 제목이 뭐다? 꼭대기. 지방세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 세율은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요. 법에서 만든다.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도 쓰겠죠? 법에서 만든 세율을, 잘 들어,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네 가지 나왔잖아. 박스.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나왔잖아.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만 별 표시해. 표준세율. 시험은 표준세율만 나와요. 세율은 세율.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씁니다. 그럼 네 가지 중에 출제되는 거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 옆에 적어.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세율이다. 항상 지방세를 배울 때는 표준세율은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세율이에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럼 한번 다 같이 표준세율 읽어봐요. 시작.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자, 밑줄고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즉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 그래요? 탄력세율. 그래서 몇 프로로 조정할 수 있느냐? 50%.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적어놔요. 조정은 몇 프로 조정을 한다? 50%. 표준을 정해놓고 50%를 올릴 수도 있고 50%를 내릴 수가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조정할 수 있다. 네 글자로 줄여서 무슨 세율? 탄력세율. 자, 밑에 자 4번 1번만 딱 밑줄 그으면 되잖아. 박스에 1번.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1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다? 산출세액이 나와. 1번만 알아야 기초니까. 자, 그림으로 갑니다. 이제 그림. 그림 봐. 그림. 자, 그림. 그림 봤어요? 자,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면 화살표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뭐야? 총량세. 그럼 종가세는 뭐를 곱해야 된다? 정률세율. 퍼센트. 정률에는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 비례.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 그래서 정률이나 비례나 누진세율은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정액세율. 액수 금액을 곱해야 된다고요. 말소 등기할 때는 얼마 곱한다? 6,000원. 시험은 6,000원만 나와. 6,000원.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정액세율.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칠판 한번 보죠. 자, 정리해서 이제 헤어지자고요. 자, 여기 봐요. 자, 마지막 시간은 뭐를 배웠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 배웠다? 4가지. 잘 봐요. 코피 터지신 분은 건강 조심해요. 코피가 젊은 나이에 쏟아지면 무리하면 안 돼요. 항상 걷기 운동을 하고, 그죠? 코피 자꾸 쏟아지면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돼. 예? 인스턴트 먹으면 안 돼요. 주로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야 된다고요. 자,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벌어야 세금 내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거는 어디에서 배운다? 강론에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납세자. 납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내가 돈을 꺼내서 내가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함께 책임을 지는 자, 처음부터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자. 처음부터 책임지는 게 아니죠.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때는 이해를 대신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제2차. 그리고 징수 의무자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돈을 걷어요. 돈을 걷은 다음에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날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낼 때 10%는 특별징수해서 세무서가 걷어서 보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모든 세금의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럼 종가세 가액에는 퍼센트를 곱해야죠. 법에서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그럼 퍼센트를 곱하는 방법은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이거는 역으로 가는 거야. 가난한 자가 불리해.
그 다음 누진세율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만들었죠. 세율이 과세표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도 높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평하지. 이거는 뭐다? 일률적으로 곱하니까 불공평한 거야. 역으로 간다. 역진성. 그래서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리고 수량에는 절대로 퍼센트를 곱하면 안 돼요.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온다. 이 금액은 법에서 정해져 있죠?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래야 세금이 나온다. 세금이 나온다고요. 자,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 봤슈? 봤잖아. 잘 봐요. 과세주체 봐요. 과세주체. 취득세 주인은 누구야? 특광도. 등록면허세 주인은 뭐야? 도구. 도구 적혀 있잖아. 재산세 주인은 약한 자. 누가 주인이다? 시군구. 그러나 국세는 이런 거 안 써요. 지자체가 아니니까. 어디가 과세주체다? 주소지관할 세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세대상. 취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취득행위. 등록면허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등록하는 행위.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구체적인 거는 강론 파트에서 배운다. 자, 세율 봐요. 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면 무슨 세율?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단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율도 쓴다고요. 그래서 정액세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6,000원. 정액세율은 등록면허세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쓴다고요. 다 퍼센트만 써. 정액세율 말소 등기할 때 아까 건당 6,000원. 6,000원을 무슨 세율? 정액세율. 됐죠? 그래서 배운 데까지만 여러분들이 뭐다? 잘 반복해서 봐주세요. 봐주라고요. 자, 그만해야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이 끝났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다? 11월 달 수업을 듣는 거와 안 듣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어차피 합격은 뭐다? 딱 60점에다가 하나, 두 개, 세 개 더 맞고 합격한다고요. 수강생의 7, 80%가 떨어지더라도 하나, 두 개, 세 개 덜 맞춰 떨어져. 뭐 30점, 40점 맞고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 60점 근처. 또 근처에 넘어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붙는 거예요. 수강생의 7, 80%는. 자, 오늘 첫 강의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내년 10월 달에 영광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